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다섯 번째로 만들었던 것은 이제 데이터 증식 과정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그 아까와는 다르게 베이스 모델을 합쳐서 다시 하나의 단일화 모델로 만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데이터 증식 블록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그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서 그 이 베이스 모델 블럭이 그 처리가 이제 매번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매번 작성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고정을 이제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력 블럭도 맨날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맨날 이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 블럭을 하면은 결국 이제 큰 틀에서는 두 개의 블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함수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 이 함수를 만들어 베이스 모델을 입력으로 받고 그다음에 뭐 출력 블록 입력으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제 받는 거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시퀀셜 API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여기서는 함수를 더 이상 이제 만들 필요가 이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일하면 저렇게 블럭 단위로 묶어서 처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그런 API 설계도 이제 우리가 좀 전제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80 바이 183이 들어가야 되고 베이스 모델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면 그 제가 이제 로컬에서 그 훈련 이제 시켜봤는데 GPU로 그러니까는 이제 한 1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폭다. 근데 이제 이 현재 교재에서는 이제 50번을 해보자. 왜 50번을 했을까요? 데이터 증식을 이제 통과시키니까 F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늘리는데 그럼 그 50번을 하면 이게 1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원격에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수행을 했고 이제 이 원격의 이제 장비에서는 이제 GPU가 이제 괜찮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3초가 소요가 되니까 20배 차이가 납니다. 60초와 이제 3초니까요. 20배만큼의 성능의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성능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비들을 이제 뭐 만약에 어, 콜앱에서 수행을 하신다라고 해도 이제 지금 이제 아까와 같은 이제 성능이 뭐 1분이나 이런 게 이제 소요가 되실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보다 좀 나을 겁니다. 애플보다 이제 훨씬 나을 거고 혹시 이거 돌려보셔 콜앱에서 돌려보신 분 계실까요? 다섯 번째 보네. 혹시 돌려보시게 되면 알려주세요. 될까요? 그래서 그 네, 이렇게 이제 좀 빨리 했고 이 다섯 번째 모형에 대한 가중치가 지금 이제 아마 공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필요하고 하니까는 그 공유 폴더 이제 공유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 최종 이제 평가는 다시 이제 그 구웠으니까 로컬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아, 트레인 로스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게 베스트 모델을 우리가 다시 이제 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같이 이제 베스트 모델을 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최종적으로 그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한 성능 이제 평가하는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그 같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베스트 모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람다 레이어가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세이프 모드 폴스를 좀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람다 레이어 제가 임의적인 코드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어서 이 그 이제 신뢰하는 모형만 이제 그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벨리웨이트를 할 때도 실제로 이제 순전파를 이제 수행하는 시간이 좀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같이 이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제 적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 원격이 아직 안 끊겼으니까 이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PI 버전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가동치를 로컬에다가 이제 애플 쪽에서 텐서플로우 이제 지금 이제 제 쪽은 안정적인 이제 버전으로 간주된 이제 2.9 버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논의사항 이제 보겠습니다. 참. 그나저나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요거 작성하면서 데이터 증식 블로그 안 넣네요. 그죠?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여기서 데이터 증식 블럭을 기반 모형을 하기 전에 데이터 증식을 통과시켜야 되죠. 송구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봐주셨고 데이터 증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정의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 자체에서 이제 완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 모델 했고 출력 모델을 했고 데이터 증식 블럭을 여기서 해야 되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증식을 하고 그래서 이 실제로 안 들어갔네요. 여기서 집어넣어야 되죠. 데이터 증식 블록을 이제 집어넣고 그 요 얘는 인풋을 처리하고 베이스 모델은 그 다음에 X를 처리하도록 수정하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잘 보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코드를 좀 수정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는 그냥 블럭들을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코드가 간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내면 우리가 이런저런 모형들의 구성들을 확인하기 이제 편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정식 블럭을 찍고 다시 이제 에폭을 다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쪽 장비에서는 이제 뭐 아까보다는 이제 데이터 증식 블록이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한 2초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25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겠네요. 250초면은 4분, 5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VPN 연결이 안정적이를 이제 바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다려 이제 보고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보는 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또 이제 연결이 끊기면 이 코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3일차 노트북에서 다음과 같이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로컬에서도 다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더 오래 걸리겠지만요.
아니면 저도 그 콜앱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콜앱 버전은 좀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4번을 만들고. 왜냐면 이게 그 살짝 다른 점들이 있어서 콜앱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왜 그 아까 제 이제 콜앱 쪽에서 그 좀 잘 동작 안 했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로드부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콜앱 버전으로 그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버전을 운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이제 로컬에서 동작하는 거랑 이제 콜앱에서 동작하는 거 약간 그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콜앱 버전은 이제 콜앱에서 제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콜앱에서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경로는 제외하고 경로 그 좀 다르니까요. 좀 이제 작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그 수정할 때는 잠시간 런타임은 그냥 이제 CPU 런타임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매번 이제 실행할 때마다 초기화가 되는 거는 이제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마운트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제 마운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유명은 이제 GPU로 이제 하고요. 요거를 이제 이 구글 콜앱에서 이제 그 돌리도록 그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거를 이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것저것 그 확인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구글에서 작성 안 했고 내가 작성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 그 셀이 이제 삽입이 돼야지 구글 쪽에 이제 콜앱에 마운트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연결해 주세요. 됐고 어, 훈련 결과표 이제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데이터셋의 이제 그 경로가 이게 달라지는 게 좀 이제 번잡스럽죠. 요거를 그 링크를 소프트 링크를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노트북의 그 현재 위치를 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해서 이제 컨텐트 폴더에 그 노트북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 매번 이제 수정하지 않고서 하는 방법이 있나 좀 이제 고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프트 링크를 만들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에 이제 경로가 필요하긴 하고요. 그래서 캐치 앤 독스 스몰 경로 복사를 이제 수행하고 요 데이터 폴더를 현재의 위치에다가 이제 그 소프트 링크를 이제 설정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아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로를 이제 조작하지 않고 이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경로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볼릭 링크를 생성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원래 경로입니다. 실제 경로. 근데 이 실제 경로를 수행하면 여기서 조작을 수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거든요. 이거 안 하고 싶은 이제 작업인데 그래서 이 소프트 링크를 생성하는 쉘 명령을 통해서 현재 이 실제 경로 그러니까 여기 현재 이 노트북에 있는 위치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의 소프트 링크를 이제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 아까처럼 패스 조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복잡하게 막 그 드라이브를 탐색하는 거를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이 명령이 성공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여기서 그 폴더를 보시면 컨텐트 폴더에 원래 그 드라이브랑 샘플 데이터 두 개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한 결과 데이터 폴더가 여기에 생깁니다. 이거는 복사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프트 링크를 이제 생성하는 거라서 그 경로를 이제 수정하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고 이렇게 보시면 바로 캐치앤독스 스몰이 여기서 접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요 경로는 이 경로는 서로 다르겠죠. 저랑 다르시겠죠. 근데 이 경로만 그 다른 점을 반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는 코드를 수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작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제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그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요 데이터 증식 부분을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행이 이제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얘 입장에서는 그 베이스 모델에 대한 가중치를 그 처음 다운로드 받는 거라서 아마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소요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트레인 데이터셋이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어,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 되기는 되는데 근데 되게 의아하죠, 그죠? 왜 이러는지. 이게 만약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을 가져오는 것에 이제 문제니까 그런 점 이제 그 만약에 본다면 그럼 비교해서 살펴볼 만한 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아까 소프트 링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소프트 링크를 만드는 대신에 그냥 복사를 수행해 가지고 이제 직접 접근하도록 이제 하면은 혹시 나아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코드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I/O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알겠고 정지를 이제 시키고요. 여기서 그 저는 이제 소프트 링크로 잘 되기를 바랬지만 아까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프트 링크로 바꾸는 대신에요. 그냥 그 여기다가 카피를 해버리겠습니다. 현재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이제 카피를 해버리겠습니다. 네, 참 폴더를 카피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현재 심볼릭 링크를 이제 좀 지워야 되겠죠. 심볼릭 링크가 그 구글 드라이브를 의지해서 저 멀리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이게 그 할당받은 인스턴스의 디스크에다가 그냥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 I/O 비용을 이제 없애려는 이제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이전에 만든 그 심볼링 링크를 이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현대 폴더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복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수행이 되고 이제 폴더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카피 리커시브 R을 이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구글 서버들 내에서 복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참 좀 걸리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그
1안. 2안은 입출력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때문에 현재 인스턴스의 디스크로 데이터를 복사.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경로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볼릭 링크를 생성했는데 요게 이제 되는데 그 코드의 수정은 줄여줬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복사를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그러면 여전히 그 코드의 수정은 없이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해보면 이제 엄청 빨라졌어요. 보시면 이게 0초 걸렸거든요. 아까는 이게 20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현재 인스턴스에서 제 구글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그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복사를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GPU가 기다리는 이제 그 놀고 있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없앨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그게 개선이 됐는지 시도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개량인 모델 이제 5번이죠. 이 데이터 정식 블럭이고 아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IO 비용을 없앴기 때문에 에폭이 이제 빨리 실행됐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하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 맞네요. 원인 맞고 어, 그래서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하시는 경우에 저런 절차를 이제 통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하지만 매번 저 카피를 다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웬만하면은 그냥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냥 매번 그냥 수정 없이 그냥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부적인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에다가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죠? 10초. 그러면 이제 제 워크스테이션에서 수행하는 게 이제 한 3초, 5초 정도인데 그 무료 GPU 치고는 꽤 괜찮은 이제 성능이고 애플 실리콘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성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쓸만하고 즉 제가 데이담 콜앱을 지금 이제 갱신을 했으니까 이게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구글 드라이브 경로만 변경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행하시면 아마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저도 구글 콜앱 쪽에서 좀 진행을 이제 해서 보여드려야 좀 같이 하시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안 여쭤봐도 되겠네요. 콜앱에서 몇 초 걸리는데요? 그죠?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리미엄 GPU 그 돈 내고 이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셔야 되는데 두 가지 그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제 단일 요금 해갖고 뭐 컴퓨팅 뭐 그 단위로 구매하는 거랑 이제 월 단위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비용 뭐 지불하고 뭐 이런 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이 클라우드 비용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느 우리가 이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한다 싶으면 이제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그 용량을 좀 증가시키고 한번 실험하고 말 거다 이러면은 클라우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이 클라우드 잘못 사용하면 수억도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수억 정도면은 엔비디아 GPU 되게 비싼 거 4개 꽂은 거 그게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걸 이제 사는 게 낫겠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거는 아마도 한 클라우드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초과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냥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이에요. 내가 이제 클라우드 비용이 한 수십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클라우드가 훨씬 쌉니다.
그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대는 수백만 원부터는 장비가 또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콜앱 버전의 데이3를 지금 그 동기화가 당연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같이 이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한번 돌려보시는 걸 권장해요. 이게 그 제 쪽에서 되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설정하시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자신의 그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읽어서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결과도 또 확인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이제 지났고 그 나머지 이제 절반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마무리되는 대로 같이 이제 살펴보고요. 그동안 이제 직접 실행하시는 거 이제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논의하기 좋은 시간이죠. 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논의 이제 주셨는데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에 이제 그 대규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개의 유형을 가진 데이터고 요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100만 개 정도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서 훈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모형을 가져오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구성만 가져오시는 거라. 그래서 웨이트 넌으로 설정하면 그냥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의 이제 구성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트 이미지넷을 설정을 해서 이제 가중치까지 여기서 가져와 줬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1, 그 가중치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와 그리고 이제 가중치가 이제 이미 이제 학습이 된 가중치를 이제 가져오는 경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얘는 잠재력은 훌륭한데 그냥 막 태어난 아가인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아가 손흥민? 아가 손흥민은 잠재력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가라서 훈련을 안 했어.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축구를 잘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손흥민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빡센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많은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야지 잠재력을 달성하겠죠. 근데 그래서 웨이트가 없이 이 모델 구성만을 가지고서 훈련하려면 핵심 요건이 모델의 구성도 중요한데 이 모델의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해집니다. 그 대규모 데이터셋을 같이 확보하고 그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충분히 잘 훈련해야지 얘가 궁극의 잠재력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으로 태어났어도 손흥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바빠. 바빠서 그냥 당장 손흥민을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올림픽 나가야 되고 뭐 월드컵 나가야 돼서 그냥 뽑아오는 거예요. 뽑아갖고 그래서 그 저기 유럽에서 뛰는 거랑 한국에서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거 뛰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그 월드컵 대표팀하고 이제 만나가고 으쌰으쌰 조정하는 과정이 이제 요 출력 부분만 갈아치우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웨이트 런으로 된 거를 여기다 끼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가 손흥민이 아니고 훈련된 손흥민을 여기다 끼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전 훈련 모형을 사용하는 것에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낮은 수준의 성능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질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잘 훈련된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잘 논의해 주신 것처럼 아니 근데 데이터가 다르잖아. 우리 데이터랑 얘 데이터는 다른데 어째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끼워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한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 점은 아까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했던 이미지를 그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이제 해당 부분도 좀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재의 312페이지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 합성곱 계층을 재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많은 이미지를 통해서 훈련된 합성곱 계층은 이미지에서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여기에 이제 반영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경력직 사원이나 이런 분들 이제 하면 일을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약간만 적응하면 되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생산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를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 노하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하우가 100만 개의 이미지를 경험한 거면 대부분의 다른 경우에도 이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계층에서 다음 같은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컨볼루션에서요. 모찌 사진을 이제 통해서 이제 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 윤곽선만 뽑는다든지 빨간색만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 일반적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직. 근데 이 이직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여러 능력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원급, 뭐 대리급, 뭐 이래서 좀 고루하지만 뭐 과장급.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이사급, 그죠? 상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저층이에요. 근데 사원급은 그 어느 회사를 가도 이직하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그래서 파워포인트 할 줄 아나요? 엑셀 할 줄 아나요? 뭐 컴퓨터 PC를 사용할 줄 아나요? 이런 것들은 그 PC 활용 능력은 어느 회사를 가나 일반적으로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은 어디서든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런 비유를 왜 쓰냐면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든지 아니면 자동차이든지 간에 여기서 윤곽선을 추출하는 거는 그 내용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윤곽선 추출은 그냥 이미지에서는 그냥 해야 돼요. 왜? 윤곽선만 봐도 여기서 정보가 많이 소실됐죠. 어떤 것들은. 근데 이것만 봐도 얘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층에서 뽑은 정보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고층부로 가면 이식성이 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리 과장 뭐 해갖고 이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사가 되면 해당 조직에서 막 저기 막 친한 사람도 있고 막 세력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조직으로 가면 자기 혼자 떨렁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직하기가 좀 어려워. 그죠?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 펩시 사장 막 데려왔잖아요. 뭐 평생 설탕물만 팔 거냐 뭐 이렇게 했고 데려왔는데 근데 그분이 잘 못했잖아요. 그 애플이 망할 뻔했죠. 왜냐면 식품회사 CEO랑 전자제품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이제 그 분야의 CEO의 마인드셋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요 말단의 프로그래머들은 여기서 가서 하나 저기 가서 하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이제 추상적이고 밑에 있는 계층에 대한 의존성들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인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하고 이그 사전 훈련된 모형들하고 데이터셋이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이 이미지들을 충분히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얘네들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미지든지 간에 아니 뭐 그게 뭐 무슨 이미지면 어때? 어쨌든 일단 저층에서는 윤곽선 뽑고 그다음에 고층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 형상을 형성하고 그런 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층의 출력을 제가 이제 획득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컨볼루션 이제 2번을 이제 보시면 이게 그 1층에 비해서는 그 조금 더 그 내용이 약간 그 조직이 형성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강아지의 이제 형태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 이제 좀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강아지의 형태 자체를 조금 더 이제 강조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3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3층 이제 아까 이제 뽑아봤는데 3층으로 가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실제 제가 그 제공한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3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압축되고 추상화되면서 그 진행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부님이 뭐 이사님이 뭐 이렇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 근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제 초상화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출력에 가까운 고층부일수록 출력하고의 연관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출력 부분들은 딱 좀 훈련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출력 부분들은 그 데이터에 맞춰서 살짝 따로 훈련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기반 모델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고정시켜 가지고 통과시키면 얘는 다시 훈련할 필요가 없고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특성을 이제 잘 뽑아낸다. 그리고 그 특성을 이제 간단한 이제 출력을 이제 달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에 너무 유리해요. 왜냐면 개와 고양이라는 데이터셋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말티즈도 있고 개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이상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이 기반 모델이 경험한 데이터셋에 개와 고양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얘가 자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 그 예전에 그 90년대 그 농구 스타 이제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하고 잠깐 은퇴를 하고 나서 골프로 전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망했죠. 안 돼. 아무리 그 천재 그 스포츠 스타더라도 그 잠재력은 있을 수 있거든요. 잠재력은. 근데 그것도 부단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농구를 잘했으니까 바로 골프도 잘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농구는 농구인데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기 한국 농구 리그로 왔어. 그러면 저 40세도 다 휩쓸었겠죠. 그죠? 그렇겠지. 근데 골프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유사성이 강한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 모델들 요새 유행하고 있잖아요. 언어 모델들이 한국어 데이터로 훈련이 안 된 걸 쓰시면 잘 못합니다. 그 대부분 영어로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보여드리는데 막 저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국어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언뜻 바로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의 챗 GPT가 한국어를 꽤 잘하는 거는 또 이제 놀랍고 아마도 그거는 번역을 거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 데이터가 93%거든요. 그 훈련한 게. 그래서 번역을 그냥 해버려서 한국어 데이터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안 되니까 그냥 내부적으로는 영어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여러 언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냥 번역을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지 않느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게 잘 되는가가 프로젝트의 그 성패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이제 콜앱 쪽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이제 잘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베스트 모델의 성능 평가가 잘못됐죠. 왜냐면 그 데이터 정식이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끊겼어요. GPU.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조작을 안 하면 이게 중간에 이제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을 마무리한 것까지는 이제 다행인데 그 조작이 이제 끊겨버려서 매우 이제 곤혹스럽죠. 왜냐면 여기서 저장한 그 체크 포인트 파일도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여기 이제 설정이 되는데 얘 다시 연결하면 그게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조금 이제 그런 점들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보통 이제 콜앱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그 이제 케라스 뭐 데이터셋이나 이런 거 불러와 가지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하시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제 튜토리얼들 같은 걸 해보시면 그래서 직접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상대하는가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경험해 보셔야 이런 것도 이제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또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예, 선생님 고생 많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내일은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합성고의 그 고급 패턴들을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 성립된 패턴들을 가지고서 좀 더 이제 고급의 이제 신경망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을 살펴볼 거고 내일 오후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상대하면서 RNN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제 콜앱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설정 이제 잘 됐고 이제 확립이 됐으니까 내일은 이제 조금 더 경쾌하게 또 이제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